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홍입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한 컨셉카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곳 기흥에 와 있습니다. 기흥에 위치한 메르스 벤츠 트레이닝 센터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 바로 앞에 보고 있는 메르스 벤츠 ESF 2019라는 컨셉카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GL2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컨셉카인데요. 사실 그 자율주행 기술을 조금 선보이기 위한 컨셉카라기보다는 이 안전기술, 현재 그 자율주행차 시대가 왔을 때 이 벤츠가 어떤 안전기술을 선보이겠다라는 것들을 좀 많은 안전기술들을 이제 녹여낸 그러한 컨셉카가 바로 ESF 2019입니다. 메르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차량에 대한 안전기술을 이러한 ESF라는 이 세이프티 기술을 좀 녹여낸 이러한 차량들을 통해서 계속 테스트를 해오고 양산 차량에도 적용을 해왔는데요. 그것이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공개됐던 컨셉카가 바로 이 ESF 2019입니다. 사실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 환경이 일반적인 차량과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요, 이제 자율주행 레벨 4, 레벨 5 수준에서는 일정 구간 그리고 전 구간 운전자가 아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트가 젖혀지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주행할 때와는 달리 운전자의 주의가 상당히 좀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운전자의 자세가 일반적인 차량 주행할 때와는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게 이제 시트가 조정이 된다든지 안전벨트의 위치가 바뀐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2열, 1열 공간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러한 ESF 2019라는 컨셉카를 통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자율주행 시대에 맞는 안전기술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차량의 외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안전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것, 벌써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의 그 디스플레이 창이라든지 차량의 루프 쪽에 있는 저 센서들, 라이다 센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다른 차량들과 차이가 있는 것을 일단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 전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앞 차량에게도 전달을 하고, 또 주변의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보행자들에게 이 차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의 보행자에게 이 차량이 지금 자율주행 중인지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이 시작이 되면은 운전자가 전혀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이제 주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주행하는 경우에 주변 보행자나 자전거를 탄 사람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좀 경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에 조명을 달리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전해줄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바로 주변을 조금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최근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보행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 차량이 오히려 좀 부주의한 경우, 갑자기 차량과 좀 가까이 접근하는 보행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면서요, 주의가 산만한 보행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러한 기능도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드램프를 통해서 강한 조명을 비춰서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또 경고하는 기능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들을 수가 있었고요. 특히 차량 앞쪽에 보면 이 라디에이터 주변으로 이 주황색의 라인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익스테리어 요소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주변의 다른 차량이라든지 보행자에게 조명을 통해서 차량의 상태, 그리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그런 빛을 통해서 경고할 수 있는 기능을 다 포함한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뿐만 아니라 차량의 측면부에서 있는 이 주황색 라인도 접근하는 보행자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밝게 빛나는 그러한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차량의 지금 루프 쪽에 보면은 4개의 센서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모서리마다 하나씩 있고, 지금 상단에 보면은 약간 파란색의 조명이 들어간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지금 자율주행 중이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고유의 색상이라고 벤츠 측에서는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파란 색상이 국제적인 규격은 아니고요. 현재 그 메르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색상을 이제 좀 국제적인 규격으로 좀 채택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좀 가지고 있고, 또 나름의 노력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뭐 차치하더라도 상당히 좀 눈에 잘 들어오는 이러한 파란색 색상을 통해서 이 차량이 현재 자율주행 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만약에 앞쪽에 이제 보행자가 지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차량이 지나갈 때 운전자와 보행자가 눈을 마주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죠. 나 지금 멈출 거야. 아니면 빨리 지나가. 나 지나가게. 라는 무언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을 바로 이 루프 위쪽에 있는 이 램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지금 이제 동그랗게 밝게만 빛나는 게 아니라 흡사 그 차량이 보행자를 좀 인식하고 보고 있다는 것처럼 이 차량 앞쪽에 센서의 불빛이 보행자를 계속 주시하듯이 따라가는 그러한 형태로 좀 바뀌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들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차량의 이제 1열입니다. 1열 같은 경우에도 이 ESF 2019만의 다양한 기술들이 좀 녹아 있는데요. 일단은 실내 같은 경우에 스티어링 휠 자체가 상당히 독특하게 생겼죠. 이 사각형의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운전하는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가 스티어링을 잡고 주행을 하다가 이제 자율주행을 시작하면은 이 스티어링 휠이 좀 더 계기판 안쪽으로, 차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래쪽에 있는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도 이제 안쪽으로 완전히 수납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실내 공간을 넓혀준다는 기능뿐만 아니라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차량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운전자에게 좀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안쪽으로 수납이 돼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 때문에 위쪽에 계기판이 좀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중에 이 계기판을 통해서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아니면 다른 사람과 뭐 화상 채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위쪽이 조금 위쪽이 좀 편리하게 이제 사각으로 좀 조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위쪽에 보면은 요 버튼들이 있는데요. 요게 바로 이제 이 버튼, 양쪽에 있는 버튼을 같이 누르게 되면 이제 자율주행 모드로 들어가고 스티어링 휠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지금 안쪽에 보면 이제 에어백도 보여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자율주행 시대에 맞게 이 개선된 더 기능을 향상시킨 에어백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이 시트 같은 경우에 시트에 이제 벨트가 안전벨트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율주행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가 이제 뒤로 이제 접혀지면서 누우면서 운전자에게 더 편리한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은 이 차량 내부에 이 안전벨트가 위치하게 되면은 시트가 크게 눕혀졌을 때 완전히 좀 운전자가 사고 시에 몸을 좀 지지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시트와 일체형된 이러한 벨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백 같은 경우에도 시트 안쪽으로 좀 내부에 좀 내장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도 상당히 조금 운전석을 완전히 둘러싸는 이 에어백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측면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저 도어 쪽에서 나오는 사이드 에어백, 그리고 중앙에서 나오는 에어백까지 상당히 좀 안전하게 조수석 쪽의 인원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이 에어백이 안쪽 계기판 위쪽에 그 에어백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가 아무래도 좀 틀려질 수가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스티어링 휠 쪽에 그 에어백이 설치가 돼서 이제 사고 시에 튀어나오는 형태이죠. 하지만 이 스티어링 휠이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에 설치하면 운전자를 완전히 좀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계기판 위쪽에 이제 에어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 위쪽에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위치에 에어백이 펴지기 때문에 그런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자, 그리고 한번 2열도 보겠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독특한 에어백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이제 2열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에어백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 사이드 에어백 정도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2열 같은 경우에도 독특한 형태의 이 에어백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2열 공간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시대,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이 자율주행 시대에는 더 많은,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 뭐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차량에 탑승하게 되겠죠. 그 모든 체형에 맞는 형태의 이 에어백을 구성을 해서 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에어백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 하얀 부분에 공기가 주입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외부에서 끌어들인 공기를 받아들여서 이제 부풀리는 형태의 그러한 에어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차량의 뒤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에도 상당히 독특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화면입니다. 지금은 좀 표시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에는 차량의 뒤쪽에 있는 차량들에게 여러 가지 앞 전방의 상황을 실제 화면을 이제 띄워서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이러한 기능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것은 이제 차량의 하부에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하부에는 이제 흡사 그 로봇 청소기처럼 생긴 이 자동차 경고 표지판을 내장한 이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이 로봇이 이쪽으로 쭉 나와서 뒤쪽으로 나와서 이제 차량의 경고판을 세우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차량의 루프 쪽에서도 이제 경고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을 통해서 이 경고판이 세우는 것은 뭐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뭐 경고판을 직접 설치를 해야겠지만 고속도로에 나오는 것이 상당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자율주행 시대에는 운전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완전히 차가 무인주행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스스로 이제 로봇이 나와서 경고판을 설치하는 이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 유아용 시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역시 ESF 2019에 적용되어 있는 그 최신 안전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아용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상당히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녹아 있는데요. 일단은 이 측면의 충돌을 측면 충돌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홀스터가 튀어나오면서 이 옆쪽에서의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와이어레스를 통해서 그 차량과 연동이 돼서 이 시트에 앉아 있는 뭐 유아들의 그 신체 리듬을 뭐 체크를 하고 신체 상황들을 체크를 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이들의 뭐 심박수 같은 것을 이제 전달을 해주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메르스 이쪽에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 메르스 벤츠의 미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아이의 상황을 뭐 차량에 탑승하지 않는 다른 인원들도 이제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이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 2열 시트 그 UR을 통한 여러 가지 안전 기술을 또 상당히 좀 강조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차량의 2열 같은 공간에도 이렇게 뭐 성인뿐만 아니라 유아가 탑승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안전 기술들이 녹아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좀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녹아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그러니까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의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인원들 그리고 외부에서 주행 중인 다른 차량들에게 여러 가지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차량 주변에 사각지대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외부 차량에게 뭐 지금 당신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곳에 뭐 보행자가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러한 기능까지 정말 여러 가지 자율주행 시대에 맞는 이러한 안전 기술들을 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사실 당장에 뭐 양산 차량에 좀 적용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ESF 2019 같은 차량을 통해서 계속 조금 기술이 연구가 되고 발전이 되면서 양산 차량에도 좀 이렇게 조금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일반 차량과 거의 동일한 외관을 가지면서도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또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메르세스 벤츠 코리아 트레이닝 센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통 이 트레이닝 센터는 저희 직원들한테 세일즈 및 기술 관련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벤츠의 세이프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1939년에 패시브 세이프티의 대부라고 하는 벨라 바레니가 다임러 벤츠에서 처음 패시브 세이프티의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크럼플 존을 비롯해서 견고한 승객 공간 등등 획기적인 안전과 관련된 혁신이 양산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1959년에 처음 적용이 되게 되죠. 그리고 1959년 이래로 우리는 체계적인 충돌 테스트를 통해서 크럼플 존을 더더욱 최적화시키고 또한 승객 공간을 더 강화해 나갔습니다.
또한 패시브 세이프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충격의 여파를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바로 그 때문에 액티브 세이프티의 개념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벤츠는 액티브 세이프티 분야에 있어서 오랜 전통을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가 개발한 수많은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들이 자동차 역사에 있어 마일스톤이 되었습니다. ABS, ESP, 또 브레이크 어시스트 시스템 등 다양한 것들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1999년 이래로 벤츠는 액티브와 패시브 세이프티를 결합한 통합적 혹은 총체적인 안전 방식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총체적 안전성의 개념은 자동차 안전의 모든 단계를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즉 운전 중에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 또 위험한 상황에서의 안전, 그리고 사고 시의 보호 대책, 그리고 충돌 사고 이후에 있어서의 안전 대책 등등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프리세이프의 개념이 대두하게 되었고요. 이 프리세이프의 개념이 2002년도 S클래스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프리세이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충격이 가해지기 전에 시간을 활용을 해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하자라는 것입니다. 프리세이프는 액티브와 패시브 안전성의 요소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상황에서 또 심지어 충돌 전 상황에서 차량의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런트 시트의 벨트를 조여주거나 시트 위치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세이프 플러스 기술을 통해서 뒤따라오는 후방 차량에 경고를 해줌으로써 후방 추돌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리얼 라이프 세이프티에 대한 우리의 철학을 보시게 되면 총체적인 안전성의 방식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차량 한 대당 40여 가지의 다양한 부하 케이스를 두고 인증 등급이나 승인 요건을 넘어서는 보다 더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푸른색 박스는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행한 내부의 로드 케이스들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툴로 구현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과정에서 약 15,000건의 차량 전체에 대한 충돌 계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책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안전 성능을 구현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안전성과 관련된 이러한 연구 노력은 50년간의 사고 연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자동차의 대중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심각한 사고가 야기되었습니다. 이미 1969년부터 다임러는 자동차 업계 최초로 사내에 사고 연구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5,000건에 달하는 심각한 도로 사고들을 분석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실제 발생하는 리얼 라이프의 사고가 연구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5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즉 위험한 상황에 처한 모든 도로 사용자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차량 내부에 타고 있는 승객뿐만 아니라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까지 보호하고자 합니다. 1970년 이래로 특별히 저희는 ESV를 통해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71년부터 75년 사이에 메르세데스 벤츠는 30대 이상의 ESV 안전실험 차량을 구축하고 자동차 안전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ESF를 통해서 차량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새로운 혁신이 개척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혁신이 빠진 차를 상상할 수도 없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에어백, ESP 그리고 사이드 충돌 보호 등등이 저희 벤츠가 개척한 혁신입니다. 이러한 안전성 혁신의 가치는 고객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안전 시스템은 생명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최근에 선보였었던 ESF가 바로 ESF 2009였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도 다양한 혁신 시스템을 공개를 했었고 이제는 이러한 기술들이 양산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2X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파셜 하이뱀 그리고 벨트백 그리고 다양한 프리세이프 기능들이 이미 양산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ESF 2009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의 개념을 제시했고 이것이 올류 EQC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배터리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다양하게 보호하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상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누전이나 단락을 예방하고 있고요. 또한 심각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고전압 시스템이 단 1초 만에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현재 전동화된 모든 메르세데스 모델은 이 개발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 다양한 전동화 차량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하이브리드부터 연료전지 차량까지 다양한 전동화 차량을 갖고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한 최상의 안정성 컨셉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최신의 안전실험 차량 ESF 2019에서 또한 이런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아이디어와 또 개념들을 소개하며 또 미래의 모델들이 어떻게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모빌리티는 차량 안전에 대해 새로운 사고를 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새로운 주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 기반의 모빌리티 그리고 자율주행 및 자동주행이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구동화와 자율주행이 자동차의 안전 설계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갖다가 저희가 ESF 2019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GLE 기반으로 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되었고요. 여러 상황에서 고도로 자동화된 주행이 가능합니다.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직접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화된 주행은 무사고 주행이라는 우리의 비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해줍니다. 동시에 자동화된 주행 때문에 안전이라는 개념의 새로운 도전들이 던져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승객들이 오늘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차량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차량 내의 좌석의 위치는 명백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승객은 똑바로 앉아 가는 방향만을 바라봤고 운전자는 운전대를 확고하게 통제해야만 했었습니다. 반면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안락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페달을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도 없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는 등받이를 뒤로 하고 다리를 위해 더 많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좌석을 뒤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ESF 2019가 아주 자동화된 주행을 하는 동안에 스티어링 휠과 또 페달은 자동적으로 안쪽으로 밀어 넣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 쪽에 에어백이 사라질까요? 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기존의 재래식 운전자 측 에어백은 스티어링 휠에서 전개될 것이고요. ESF 2019의 운전자 측 에어백은 조수석 에어백처럼 설계되어서 스티어링 휠이 안으로 밀어 넣어져 있는 상황을 비롯해서 모든 상황에서 적절한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세이프 기능을 확장해서 가장 작은 승객들도 보호하고자 노력을 더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예가 되겠는데요. 이 차일드 시트에 통합된 벨트는 사고 전에 더 타이트하게 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요소들이 확대되어서 측면 보호 능력을 높여줍니다. 아기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도 이제는 더 편하게 주행할 수 있죠. 시트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제대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는 이제 주행 도중에도 운전하면서 위험하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아기의 상태를 미디어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 컨택의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면요. 운전자의 시선과 아이 컨택이 일어나는 것은 주행 중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요소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자들은 운전자가 자기를 봤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전자와 시선을 맞추게 되는데요. 이런 아이 컨택은 신뢰를 구축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자율주행차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ESF 2019는 모든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해 나갑니다. 한편으로는 이 차량이 그 의도를 환경에 공유하고, 또한 ESF 2019는 다른 도로 사용자들에게 가능한 위험 상황들에 대해서 경고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포괄적인 환경 센서 기술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크럼플 존이라는 개념에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가능해 해주는데요. 바로 저는 가상 크럼플 존이라는 개념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상 크럼플 존은 차량의 안전 시스템의 유효 범위를 확대시켜줍니다. 그래서 안전 시스템이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실질적인 충격이 일어나는 시점 사이를 얘기해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충격이 일어나기까지 몇십 분의 1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미 중요한 조치들이 실행되기 시작할 수 있어 승객과 다른 도로 사용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프리세이프 그리고 프리세이프 임펄스 시스템은 기존의 에어백이라든지 또 안전벨트 텐셔너 등의 제약 시스템들을 추가 지원해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ESF 2019에 포함된 수많은 혁신 중 몇 가지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 워크숍을 통해서 더 여러 내용들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차후 저희 양산 에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내다봤을 때 미래의 차량들의 안전 요소들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 평가와 같은 안전 등급의 별들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릴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별 하나면 충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